김만배 428억 약정설 대장동 의형제 부인 돈은 호의로 줬다. 요거 조금 내용을 알고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실은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시사건건 구독자분들은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에서의 김만배 증언 이런 게 굉장히 흥미진진하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5억 원을 줬는데 호의와 화해의 의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은 이 유동규에게 준 5억이 대장동 수익 428억의 일부로 의심하고 있지만 김만배는 428억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돈이다. 약정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약정설이 무너지면 이 재판이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검찰은 428억 약정설에 대해 캐물었고 김만배는 남욱과 유동규가 내놨던 진술과 배치되는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장동 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의형제 결의부터 김만배는 부인을 합니다. 의형제 결의가 너무 웃겼는데 2014년 6월께 김용, 유동규, 정진상 이렇게 함께 저녁 식사 모임에서 소위 의형제를 맺자는 말이 오갔습니까? 김만배가 아니요. 그런 얘기는 수사 과정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 당시 정확히 그런 얘기를 했는지 기억합니까? 김용은 저한테 그 당시에 호칭할 때 형소리도 가끔 했는데 정진상은 좀 딱딱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한테 그 당시에 형이란 소리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학번이 제가 높으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완전히 장벽 없이 소통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23년 3월 28일 남욱이 증인으로 출석해 4인 식사 모임 당시에 의형제를 맺었다는 말을 증인으로부터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그건 남욱의 생각입니다. 나이 50 가까이 돼서 의형제 맺는 게 쉽나요? 그렇지. 아니 무슨 조폭놈들도 아니고 무슨 술 한잔 하면서 의형제를 맺고 그래.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나이 50에서 의형제를 맺는 게 쉬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역으로 물어본 거야. 2023년 3월 9일 이 식사 모임에 직접 참석한 유동규도 증인신문에서 넷이 의형제를 맺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저는 하여튼 누구하고 의형제 맺는 사람이 아니라서요. 의형제 맺는 거 다 구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증인 기억으로 의형제 맺자는 말 안 했다는 겁니까? 제가 학번이 높으니 형소리는 했겠지만 의형제 이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김용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오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자 재판부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자, 무슨 문제를 제기했느냐? 김만배가 2021년 1월에 유동규에게 5억 원을 준 적이 있는데 검찰은 이 돈을 천화동인 1호 428억의 일부로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녹취록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네 돈 네가 가져가는 거 형이 뭐라 그러냐? 너 이거 걸리면 4명은 다 죽어. 내가 그랬어. 라고 말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거 신빙성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재판부가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천화동인 1호는 녹취록만 보면 유동규 겁니다. 근데 문제없이 유동규에게 어떻게 천화동인 1호를 전달할지에 대한 고민이 녹취록 안에 잔뜩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이거 걸리면 4명은 다 죽어. 이 4명이 누구예요? 김만배, 정영학, 남욱, 유동규 이 4명이잖아요. 우리는 녹취록을 통해서 그 4명인 걸 알고 있는데 검찰은 이 4명이 유동규, 남욱, 김용, 정진상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검사가 유동규에게 현금 5억 준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김만배가 4억 원은 남욱에게 전달하고 1억 원은 호의로 줬습니다. 오늘 처음 얘기합니다. 호의로 줬습니다. 누구에게 호의로 줬다는 것입니까? 유동규가 직장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고 해서 형으로서 호의로 줬습니다. 야, 호의로 그냥 5억을 덜컥 준다. 요거를 내용을 좀 파악해보면 재밌습니다. 왜 남욱에게 4억 줬어요? 제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후배한테 집을 사라고 돈 빌려줬는데 그 일부가 남욱에게 3억 빌려줬고 이에 대해 그냥 화해 제스처를 취한 거다. 사업은 수표인데 유동규 거쳐서 남욱에게 간다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입니다. 남욱 계좌로 바로 줄 수 있는데 왜 굳이 유동규를 통해 전냈습니까? 유동규랑 남욱이랑 매일 붙어 지낼 때라서요.
이런 얘기를 하고, 남욱에게 미리 연락했습니까? 질문하니까 아닙니다. 서로 수신 거부한 상태입니다. 유동규에게 5억 걸리면서 걸리면 내면 다 죽는다고 했습니까? 뭐 비슷하게 얘기했습니다. 4명이 누굽니까? 정영학, 남욱, 김만배, 유동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녹취록만 보면요, 5억을 유동규한테 준 건 천화동인 1호가 유동규 거라는 거예요. 이 돈을 안전하게 안 걸리고 유동규한테 전달할 방법이 없어.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유동규가 계속 거부를 해요. 왜냐면 세금을 내고 주려고 하니까. 세금 너무 많이 뗀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했고, 뭐 투자 쪽으로 해라 그랬는데 그건 안 된다. 정영학도 그건 안 된다.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천화동인 1호는 유동규 거라는 걸 김만배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었어.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를 묻는 검찰 측 질문에 김만배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답했다. 자, 이제 어떻게 되냐? 지금까지는 천화동인 1호가 유동규 건데 유동규 네가 진술을 바꿔서 검찰에 붙어서 그렇게 그러면 내가 이 돈도 내가 가져갈게. 김만배는 선언을 한 겁니다. 유동규에게 갈 돈은 이제 없다. 끝났다. 이거 내가 먹으면 된다. 깔끔해진 거예요.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제시하며 남욱에게 이재명 시장이 남욱을 싫어해서 빼라고 했다고 얘기하며 김만배 지분을 늘린 게 아니냐고 물으니까 김만배가 지분이 최종적으로 나뉜 건 민간사업자 공모 당선 이후 많은 논쟁과 신경전 속에 저한테 지분이 왔다. 거기에 이재명 시장이나 이런 요소는 없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래 천화동인 1호는 유동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욕심을 조금 덜 냈으면 세금을 좀 많이 떼서라도 자기 몫을 챙겨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싫다고 했고, 그러면 남욱한테 이렇게 넘겨서 남욱한테 받아라 라고 했는데 유동규는 남욱을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싫다. 유동규는 계속 김만배에게 요구했었던 게 뭐냐면 자기가 사업체를 하나 낼 건데 거기에 투자 형식으로 들어오라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김만배는 정영학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게 되느냐 라고 하니까 정영학이 그거 절대 안 된다. 왜냐면 투자금으로 들어갔다는 건 배당도 받고 거기서 이득이 나면 내가 이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투자자가. 근데 유동규는 투자 모양으로 들어와서 자기한테 달라는 거면 결국은 천화동인이나 뭐 화천대유 이 회사가 유동규의 회사에 투자한 돈을 손실 처리해버리는 이런 그림을 그려달라는 건데 이거 배임으로 감옥 간다는 거예요. 정영학이 회계사가 절대 안 된다고 말립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 크게 생깁니다. 그래서 김만배가 머리 아파해요. 처음에는 세금을 다 내고 낼 거 다 내고 유동규에게 주려고 했더니 그건 세금 너무 많이 떼서 싫다. 그러면 남욱하고 자기가 소송을 한 다음에 내가 져주는 척하면서 이걸 천화동인 1호를 남욱에게 줄 테니까 이걸 남욱 거를 네가 받아라. 그러니까 유동규는 나 남욱을 못 믿습니다. 이래서 천화동인 1호가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게 이 녹취록에 다 나오고 뉴스타파에서 또 추가 녹취록을 확보한 거에서 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는 녹취록 증거로만 보면 유동규께 맞아요. 욕심을 덜 냈으면 되는데 말이죠. 이렇게 해서 천화동인 1호 누구 거냐라고 하니까 김만배가 내 거. 내 거예요. 이래버렸어요. 유동규 아내 진술 확인 거부했습니다. 자, 이게 진짜 재밌는데요.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박 씨가 있어요. 마누라예요. 사실혼 관계. 유동규가 김용에게 돈을 건넨 상황을 설명했대. 유동규가 박 씨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이냐고 마누라한테 물어본 겁니다. 검찰이. 그리고 김용 측 변호인도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증언을 거부합니다. 증언 거부 이유로는 이 사건이 진행되며 사람들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트라우마가 생기고 저 사람이 나서서 해코지라도 당하지 않을까 하루하루 불안하다. 그래서 병이 생겨서 증언하는 자체가 두렵고 무섭다. 이렇게 증언을 거부했는데요. 왜 증언을 거부했는지 증언 거부하는 장면을 보면 유동규를 버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이 유동규가 지난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이 마누라한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내용 확인 좀 해줘라 라고 부탁을 해요. 유동규가 지난해 검찰에 가서 당시 저는 아내와 함께 살았는데 백팩을 들고 들어가자 가방이 뭐냐고 물었다. 몰라도 된다고 했는데 계속 물어봐서 가방에 박스를 꺼내 현금을 보여줬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마누라가 돈 보고 이 많은 거 다 돈이냐 묻자 유동규가 마누라에게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동규의 증언이에요. 당신은 알면 안 돼. 선거하는데 다 줄 거야. 이게 무슨 진술이 이래. 아니 알면 안 돼. 선거하는데 다 줄 거야.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마누라를 불러다가 확인하려고 했어. 정치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진술했어요. 이게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유동규의 마누라를 불렀어. 검찰이 이거 유동규 진술 사실입니까? 그러자 증언을 거부했어요. 여기서 증언을 거부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증언 안 하겠다 해버린 거야. 이게 뭔 말이야? 당신은 알면 안 돼. 선거하는데 다 줄 거야. 이게 뭐야? 알면 안 돼 그러면 말을 안 하면 됐지. 다른 데다 얘기하면 안 돼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다른 언론에 있는 기사를 좀 갖고 와봤는데요. 보세요. 김용측 변호인이 이 마누라에게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증인은 지금 유동규의 여러 재판이 전반적으로 결과가 잘 나오길 바라는 입장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렇다라고 답을 합니다. 유동규는 혐의를 다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입장인 것도 아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증언을 거부해요. 재판부도 이 마누라한테 뭐라 그랬냐? 유동규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게 되면 역설적으로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니까 증언하세요라고 했는데 증언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가 자기까지 엮여 들어가는 거 싫다는 거 아니야. 자기까지 거짓말하라고 하는데 나 그거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딱 그거예요. 야 이거 흘러가는 거 보아하니 이거 나까지 엮여 들어가면 안 되겠다. 내가 괜히 거짓말로 이걸 위증했다가 이거 뽀록 나면 나까지 엮인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는 증언을 거부해버린 겁니다. 김용촉 변호인이 지금 유동규 재판이 결과가 잘 나오길 바라는 입장이냐라고 물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유동규는 혐의를 다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입장인 것도 아니야라고 하는데 증언을 거부합니다.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 유동규가 돈을 5억을 김용에게 전달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처음에 누가 본 사람이 있다라고 했는데 블라인드 때문에 발만 봤다 이렇게 하나 나왔잖아요. 직접 본 사람이 없어. 김용에게 전달을 한 걸 직접 본 사람이 없어졌죠. 재판 과정에서 발만 봤습니다 이래버리면서. 자, 두 번째 이제 유동규의 말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내였어요. 내가 이 돈을 가방에 백팩에 넣고 갔는데 그게 뭐냐라고 자꾸 물어봐서 돈을 보여줬는데 돈이 뭐 이렇게 많냐? 당신 알면 안 돼. 선거에 보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돈이 김용에게 갔다는 걸 간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내가 있구나 해서 검찰이 증인으로 불렀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라고 하니까 증언을 거부합니다. 탈출한 거예요. 난 여기서 빠진다. 이렇게 된 겁니다. 거짓말로 위증하는 걸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건 재판부가 유동규의 진술 이거 증거로 인정 안 할 겁니다. 유동규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조만간에 1심 무죄 판결 나와요. 물론 검찰은 길길이 날뛰고 언론에서도 뭐 해주고 뭐 하겠지만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재판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증거 없이 기소한 검사들은 처벌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증거가 없는데 기소를 했다? 이건 검찰권 남용이에요. 무리한 기소죠. 이거는 감옥 보내야 돼요. 국가가 준 권력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냥 휘두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건 그거다. 조만간 이거 무죄 판결 나오고요. 유동규의 진술이 전부 다 탄핵당하는 일이 조만간 나오고
이제 역공의 시간이 곧 옵니다.